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과연 이 사람의 진심은 무엇일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은 언제든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 그리고 말할 때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도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여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잘 활용한다면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줄이고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비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상대방이 대화 중에 다리를 꼬아 장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다리를 꼬는 행위는 단순히 편안해서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발끝이 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출구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발끝은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 혹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무의식적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끝이 대화 상대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가리킨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체 반응은 상체보다 더욱 진솔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체의 표정이나 손짓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체는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통제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젖히고 나와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비호감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짱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몸을 뒤로 젖히는 것은 거리를 두려는 심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에 시선까지 회피한다면 상대방은 나와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한 자세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간과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불편한 기색을 미리 알아차림으로써 대화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노골적인 비호감 대신 무관심이나 배제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그 공간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극단적인 배제는 비호감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만 대화를 이어가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와 배제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나와의 관계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감정적인 투자가 완전히 철회된 관계에서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나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연결도 느끼지 못할 때 이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냉기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상대방의 몸짓은 경직되고 호흡은 얕아지며 전체적인 에너지가 수축되어 있다면 그 공간은 비호감의 에너지가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묘한 공간의 온도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주변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호감의 신호들을 감지했을 때 무조건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나의 잘못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는 쌍방향적인 것이기에 나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의 사소한 일상이나 생각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현하죠. 예를 들어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나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호감의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정말요? 그랬구나. 와 같은 추임새를 넣거나 나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행동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는 이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호감 신호입니다.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하거나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배려하는 모습은 상대방이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에 우리 이거 같이 해볼까요? 라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은 상대방이 나와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관계의 씨앗을 싹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호감 신호들을 잘 포착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더욱 견고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라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행동이나 말만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친절함이나 우연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본심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언어적 신호가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 그 신호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늘 나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친절함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한결같이 배려심 있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첫인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을 꾸준히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기 위해 한 번의 물살이 아닌 오랜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오랜 시간 숙성되어 나타나는 와인과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만 그 진정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관계를 그르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하는 감정은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상대방의 비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때로는 이성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 안테나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은 오랜 경험과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물이므로 존중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미세 표정을 통해 숨겨진 감정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세 표정이란 0.2초의 짧은 순간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 변화를 말합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주 짧은 순간 눈가나 입꼬리에 슬픔이나 분노의 미세한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세 표정을 읽어내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대화 중 상대방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말과 함께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단정 짓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더라도 매우 긴장하거나 피곤한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른 비언어적 신호말 수가 줄어들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등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언어적 신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시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인연에만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인연의 흐름을 보라는 가르침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다양한 인연과 상황이 얽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한 가지 단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이라는 독특한 감성으로 관계를 맺기에 상대방의 비호감 신호를 받았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기대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비호감 신호를 감지했다면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었을까요?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허물을 자신의 안에서 찾고 소인은 남의 안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 성찰은 관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모든 관계는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불편해한다면 그 주제를 피하거나 상대방이 조용히 있기를 원한다면 잠시 침묵을 지켜주는 등의 배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낸 나무가 더 튼튼해지듯이 관계의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진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이해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계 맺기란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나의 영역 또한 지켜나가는 균형 감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속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진심의 흔적을 발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통해 감지됩니다. 몸짓과 표정, 목소리의 톤, 그리고 대화의 방식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충분한 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능적인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하여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감각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관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진심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신호를 통해 내부의 울림을 듣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